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7일 오후 4시 45분입니다. 근 100일째 계속되고 있는 의료 대란 사태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며칠이 지나버리면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이 계획을 입시 요강에 넣어 가지고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끝입니다. 그 뒤에는 전공의, 교수, 그리고 재학생들의 집단 행동이 계속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목표로 했던 의사 10,000명을 더 늘린다는 계획은 오히려 의사를 줄여버리는, 그것도 엄청난 숫자의 의사를 줄여버리는 그런 일종의 이적 행위가 지금 벌어질 참입니다. 제가 이적 행위라고 표현한 것은 원로 의사 한 분의 말씀대로 의료는 제2의 국방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군대와 의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군과 싸우는 군인 숫자를 갑자기 30,000명 줄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병마와 싸우는 전투 요원인 의사들의 숫자를 10,000명 늘린다고 해놓고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30,000명을 줄여버리면은 그렇게 하도록 한 자는 이적행위 더 나가서 반역행위 아닙니까? 국가에 대한 반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 생명, 국민 생명에 대한 반역, 국민 생명을 지킨다고 해놓고 국민 생명을 깎아먹는 그런 반역행위는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00명 정원안 보류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 의료 대란 사태가 급발진한 차와 같은데 일단 멈추고 나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일단 멈추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도 이번에 참 어렵게 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 청년 의사라는 이 의료 전문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2,000명 정원을 밀어붙이면은 한국 의료가 파탄난다. 그러니까 1년 유예하자. 그동안에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정확한 그리고 정당한 정원 규모를 정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의사 출신이고 아주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고 하니까 이 말이 상당한 무게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문일답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의사 출신 정치인의 하는 이야기가 좀 남다릅니다. 청년 의사 측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것을 고수해온 정부 정책 방향을 안 의원께서 꾸준히 비판해 왔다. 여당 내에서는 듣기 힘든 목소리였다라고 물었더니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의 3대 문제는 필수 의료 의사와 의사 과학자가 줄어들고 있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 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공공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공공의료 시스템을 표방한다. 좋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조하면서도 돈은 안 쓰고 민간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는 가격만 통제하고 있다. 미국도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30%인데 우리나라는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 필요한 법적 조치, 수가 조정이
얼마나 돼야 하는지 또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다 밝혀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 망쳐놓았다. 이 말입니다.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산출해야 하는데 그걸 거꾸로 먼저 던져 놓으니까 의료 계획이고 뭐고 완전히 다 망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성장이 있어야 소득이 따라오는 건데 문재인 정권은 소득을 늘려야 한다. 그러면은 성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마차가 말을 끌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가 앞에 있으면은 말을 끌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했던 논리를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 망쳐놨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것을 밝히면서부터 내가 계속해서 비판한 게 그 이유다. 매년 2,000명씩 정원하면은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에는 매년 2,000명이 피부과 의원을 개설할 것이다. 이게 목표가 됩니까? 목표가 되면 됩니까? 어리석은 자가 무모하게 일을 벌리면 이런 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000명 의사를 늘렸더니 그 사람들이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에는 가지 않고 돈 버는 피부과로만 가서 피부과 의원이 매년 2,000개씩 늘어난다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기자가 대학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의료계 분위기는 경색되고 있다. 이제는 손을 쓸 수 없다는 분위기다. 라고 했더니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낸 중재안이 일단 의사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정부는 2,000명 규모를 고집하지 말고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다 없애야 하고 또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거였다. 그 협의체에는 정부와 의사, 환자단체 등으로 꾸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대 정원 규모를 산출해 보자는 거였다. 중재안을 냈던 2월에는 가능하다 싶었다. 4월 말까지 대학별 입시 요강을 발표하고 행정적으로 확정 짓는 게 5월이니 당시 중재안을 수용하면은 사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또 몇 달이 지나버렸다. 안 되는 거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후에 말고는 없다. 1년이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얼마나 중요한가. 의사 하나 키우는데 15년이 걸린다. 의대 교수가 되고도 10년은 돼야 좋은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자가 될 수 있다.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교육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앞으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활동하는 미래 의료에 대한 방향도 들여다봐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우선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번 주말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사 후배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서로 같이 해결책 모색을 위해 의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선거운동하면서도 이런 나름대로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대화를 모색했다는 것입니다. 지역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돼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안철수 의원의 대답입니다.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엉터리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분야는 하면 할수록 손해보게 만들어 놓았고 너무 사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손해를 비급여 분야의 진료로 충당하는 구조다. 급여는 그대로 원가 정도는 커버되도록 해야 비급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의료 쇼핑에 대한 페널티도 없다. 의료 쇼핑 페널티를 만들고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은 급여를 높여야 한다. 대신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중증 암 환자 진료비가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은 그 이상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참 옳은 이야기입니다. 일일이 합리적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의료체제의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이걸 해결하는 계기로 삼는다면은 이번 이 대소송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안철수 의원, 정부 감각도 있고 또 국민들을 잘 이해하는 입장이 되어 있는 이분이 나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안철수 의원에게 이 문제 해결을 맡기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의사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히포크라테스 선수할 때 감격스러웠다. 그때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장 좋은 일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환자의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부도 의대 정원 2,000명 정원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 감사합니다.